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교육은 인권교육, 시민교육 시리즈 2차 시, 데이트 성폭력의 예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데이트 폭력을 유발하는 위험 인자를 알고 경계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트 폭력 예방법과 대처 방안을 알고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4장, 5장, 6장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프로파일, 데이트 폭력의 예방 수칙, 스토킹 범죄의 실태와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가해자, 피해자 프로파일을 살피겠습니다. 폭력의 징후를 미리 알 수 있다면 데이트 폭력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가해자 프로파일 중 심리적 성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의 일반적인 심리 성향들입니다. 집요함과 질투심이 많은 성격, 강한 소유욕과 승부욕, 과도한 자신감, 널뛰는 감정, 피해자의 고립을 유도하는 행동, 잘못은 모두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성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검거된 가해자들 중에 전과가 없는 경우는 23%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상해 전과나 폭행 전과를 가지고 있고 데이트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기를 살펴보면 우발적인 것이 55%에 달합니다. 가정 불화로 어린 시절부터 폭력에 노출된 사람도 많습니다. 현실에 대한 불만, 경제적 이유, 심지어 호기심도 이유가 됩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폭력 경험이나 가정 불화를 겪은 사람들 중 대다수는 스스로 성장을 통해 좋은 삶을 선택합니다. 이런 이유들이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폭력을 유발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일상적인 상황들입니다. 일상적인 의견 차이, 아주 사소한 의견 차이 때문에 폭력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도 많습니다. 중대한 의견 차이로 인한 폭력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평가당해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 통보가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는 주로 어떤 행동 특성을 보일까요? 행동 변화를 살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지표로 삼는 것도 최악의 폭력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합니다. 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상처가 자주 나타나고 잦은 결근이나 결석을 하기도 합니다. 실적이나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 보였다가도 갑자기 무기력에 빠지거나 감정 변화도 보입니다. 친구나 가족을 회피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는 모습, 갑자기 술을 자주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피해자가 폭력을 당하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은 신고나 고소를 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였습니다. 일상적인 통제나 가벼운 정서적인 학대의 경우 신고해서 사건화하는 것이 너무 예민한 것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폭력인지 아닌지도 스스로 확실하게 인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해도 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가해자의 협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뇌가 동반되는 경우들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예방 수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예방책이나 대처 방안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사회적 논의로 이끌어내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데이트 폭력은 절대로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 유형의 체크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현재 만나고 있는 누군가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데이트 폭력을 한 번쯤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 여성의 전화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온종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전화나 문자를 하루에 수십 통 보내온다면 지나친 행동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내역이나 문자 등 남의 핸드폰을 함부로 체크하는 것,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게 하는 것도 통제의 중요한 징후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극히 싫어하고 날마다 만나자고 하거나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 또한 사랑으로 혼동되는 통제 행동입니다. 사랑한다면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겠죠. 내 과거를 끈질기게 캐묻고 헤어지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싸우다 화가 나면 외진 길에 버려두고 가거나 차로 이동하다가도 차에서 내리라고 하는 등의 행동도 폭력적인 행동입니다. 문을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지고 반려동물을 괴롭히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폭력 행동입니다. 이런 가해자의 행동을 언젠가는 본인이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데이트폭력 피해 시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폭력은 폭발적으로 위급한 상황까지 가기 쉽기 때문에 우선 전문기관에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1366 여성 긴급전화나 112에 신고하세요. 최근에는 주거지 순찰 맞춤형 신변보호 서비스, 긴급피난처 지원 서비스를 요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의 경우 해바라기 센터를 통해 치료회복 프로그램이나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알려야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선생님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긴급 상황의 예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도움입니다. 신체 상해가 생겼으면 진단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놓는 것이 증거 수집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단둘이 있지 않기입니다. 가해자와 만나서는 안 됩니다. 가급적 단둘이 있지 않도록 하세요. 심지어 가족과 함께 만나도 폭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폭력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자나 통화나 대화는 수집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행동의 폭력이라도 그것이 크던 작던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대응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대응 방안으로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역시 중요합니다. 중대한 폭력으로 인지해서 개인적 영역에 머물지 않도록 돕고 사회적 영역으로 이끌어와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연인, 가족 사이에서도 폭력은 범죄입니다. 본인들끼리 해결하면 되는 남녀 간의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력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 예방 대책도 마련해야겠습니다.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 인격으로 존중하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성인지 감수성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역량을 기르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사법제도를 완비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려는 입법 노력은 최근 들어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남은 과제입니다. 2018년 대검찰청에서는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같은 피해자에게 3번 이상 반복적인 범행이 발생했을 때 정식 기소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공소권이 없으므로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삼진아웃에 포함시켜 합의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지른 범행이라도 최초 범죄보다 죄질이 나쁘면 구속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급격히 악화되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이어서 스토킹 범죄 실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의 발달, 디지털 성범죄와 연계가 되어 스토킹 범죄의 가해 정도가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개인의 사생활을 무너뜨리고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스토킹 범죄의 의미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이란 일정 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며 최근에는 SNS와 결합해 일반인 스토킹 범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공포를 느낄 만한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스토킹입니다.
특정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히는 병적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발생 건수는 2015년과 16년을 전후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수는 경찰 단속에 의한 처리 건수로 우리나라에 생긴 스토킹 전체 숫자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최근에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 크게 이슈가 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여자 바둑 기사를 스토킹한 사건인데요. 1년간 협박,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모욕 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또 담임교사를 8년간이나 스토킹한 사례가 최근 텔레그램 디지털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서 드러났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인 일당 중 한 명이 담임교사와 가족을 8년 동안 스토킹해서 피해자가 주민등록만 3번이나 바꿔야 했던 충격적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협박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담임교사 자녀까지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토킹 끝에 피해자가 숨진 사건도 있습니다. 이별 통보에 분노해 3개월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협박하여 결국 가택 침입해서 살해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토킹이 최악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구애 단계, 즉 사랑을 고백하며 자기와 사귀어달라고 요청하는 단계를 거쳐 위협 단계로 돌입합니다. 계속 사귀어달라고 해도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하는 위협 단계, 또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 단계를 거쳐 결국 해결 단계에 이릅니다. 해결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연스럽게 냉각기로 들어가거나 최악의 경우 극단적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기관의 지원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보호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에 가해자가 보이는 행동 특성들이 있습니다. 어린애 같은 유치한 측면, 상식을 벗어난 행동, 자존심이 상하면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스토킹하는 대상자에게는 자존심을 쉽게 굽히는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과시적이거나 유행에 민감하고 불안정한 대인관계, 극단적 사고나 행동을 보입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기 통제가 부족하거나 충동적이고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토킹은 대부분 장기간에 걸쳐 벌어지지만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심각한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처 방안은 초기 단계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고 명확하고 깔끔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초기에 감정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거절이 어느 정도는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협박이나 폭력 단계까지 이어졌다면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고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열쇠나 비밀번호는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을 미리 확인해 둡니다. 골목을 이용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을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가족과 주변인들에게도 각별하게 주의를 당부합니다.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상세하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 심리적인 불안과 극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 범죄 역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강력범죄의 전조 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을 방치하면 상해, 살인미수, 감금 등 강력범죄로 갈 가능성이 21%나 됩니다.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은 모두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범죄의 기반에 우리 사회의 성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중 여성이 98.6%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질 때 예방될 수 있는 범죄들입니다. 사법제도 개선 노력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반스토킹법,
독일의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률은 단지 지속적으로 통화를 시도한 것만으로도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토킹 방지 처벌법이 9번이나 발의됐지만 범위에 합의하지 못해 입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 관련 법들이 입법화된 것을 봤을 때 스토킹에 관한 법률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 특성, 심각한 범죄로의 전개 과정, 폭력 유발 요인 등을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처할 제도가 정비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 입법 정비, 사법제도 정비를 통해 사회적 대처는 강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SNS 발달로 스토킹 범죄는 더욱 치명적 양상을 보이며 디지털 성범죄와 연계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인식 개선과 더불어 스토킹 범죄 예방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 성폭력의 최근 동향과 사회적 대처, 예방 수칙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산국제고등학교 강은수였습니다.